전 세계가 친환경 전기차 전환의 날개짓을 펼치자마자 일본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줄도산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5년 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해 버릴 것이다. 얼마 전 블룸버그 통신은 급격히 다가오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 교통운송 분야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을 경고했는데요. 가솔린이나 디젤풍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가 부품이 훨씬 적은 전기차로 바뀌게 된다면 기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새로운 부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의 상당수가 엔진이나 변속기 등을 제작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전기차에서는 엔진과 변속기가 모터와 배터리라는 매우 간단한 구조의 동력원으로 대체되어 버려 산업 구조 자체가 매우 심플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라디에이터나 머플러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핵심 부품들까지 대거 사라지게 되면서 제작에 필요한 부품 수가 무려 30%가량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데요. 블룸버그는 실제 일본 시즈오카에서 자동차 조립 검사용 장비 기업을 운영하는 스즈키 마사카츠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사태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전기차에 필요한 건 배터리, 운전대 의자, 바퀴가 전부. 국가가 나서 어떠한 조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살아남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급격하게 변화해버린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버린 자신의 현실에 대해 통탄 어린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마사카츠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지난해 8월 글로벌 100대 자동차 부품사를 조사한 결과 일본은 글로벌 100대 자동차 부품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매우 영광스러운 지표였던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일본에게는 매우 심각한 틈으로 작용되어 버린 것이었죠. 실제로 블룸버그가 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토요타를 중심으로 닛산, 혼다, 스즈키, 마츠다 등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일본 산업 구조의 특성상 매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최근 도쿄산공리서치의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분석한 일본 내 주요 자동차 부품 기업 3692개사의 2021년 데이터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3692개사의 2021년도 매출 합계는 11조 7148억 약 121조 9288억 원으로 2019년도 매출 합계 12조 9926억 약 135조 2282억 원보다 약 10%가량 감소했습니다. 매출로만 따진다면 전 세계적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10% 감소록으로 선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순이익을 따져본다면 현재 일본이 처한 처참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 이익 합계가 2479억 약 2조 5801억 원으로 2019년도보다 무려 44%가량 감소한 것이었는데요. 실제 이익이 증가한 자동차 부품 기업은 전체봉 20% 정도에 불과했고 무려 80%에 달하는 기업들에서 이익이 감소하거나 재정 상황이 악화돼 도산하는 기업들까지 속출하고 있는 것이었죠. 문제는 이들 기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최근 2년 사이 코로나 사태의 여파와 급격한 산업 구조의 개편으로 인해 파산한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는 총 37개 기업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산업이 집적돼 있는 aichi가 7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오사카, 군마에서 5개 기업, 도쿄, 가나가와에서 각각 4개 기업이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 규모가 무려 10억엔 이상의 대형 부도 사태 역시 5건이나 발생했는데요. 사실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직면한 현실은 현재 전 세계 자동차 부품 업계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며 우리 자동차 부품 업체들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오래전에 자동차 부품사 기업봉 무려 1000개를 2030년 안에 미래차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유연한 전략을 세워오며 피해를 최소화해 대응해 나가고 있는 한국과 달리 유럽,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다금이 미국 정치권의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까지 쏟아부어가며 필사적으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토요타 등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장인정신으로 제조하는 아날로그 기술적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간 품질 좋은 일본의 아날로그 자동차는 정해진 생산 라인에서 상등품의 소재 부품을 조립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일본이 전등적으로 강점을 가져왔던 분야인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인과 동시에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하나씩 다져가며 축적하는 아날로그 기술적에서 아주 큰 장점을 발휘해 왔습니다.
반면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잃고 최근 들어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결정적 원인은 바로 일본이 디지털로의 전환에 매우 심각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전기차라는 플랫폼 자체가 주류가 되어 간다라는 뜻이 바로 자동차가 전자제품으로 바뀌는 서막임과 동시에 자동차의 디지털화 진행을 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집단 내에서 차근차근한 협조에만 익숙한 일본인들에게 유연한 사고와 신속한 상황 판단력이 필요한 디지털로의 전환은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일본 내 최고 기업이라고 불리는 토요타마저도 산업의 구조를 쉽사리 전환하지 못해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에 대해 최근 일본의 주요 경제 매체들에선 과거 1980년대 소니가 휴대용 음향기기 등 우수한 품질의 아날로그 제품을 중심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이후 2000년대 초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통해 나간 한국, 대만 등과 달리 일본의 전자제품들은 세계 무대에서 사라지거나 대만이나 중국 회사에 흡수됐던 과거의 굴욕이 다시금 자동차 업계에서 떨쳐지고 있다며 암담한 과거가 되풀이되고 있는 자국의 현실에 대해 망연자실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토요타 아키오 사장은 2030년까지 30종의 전기자동차를 내놓고 연간 350만 대를 판매하겠다 당첨 포부를 밝힌 바 있지만,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향후 출시될 토요타 전기차의 핵심 부름인 배터리가 모두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자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지대한 자부심을 품고 있었던 일본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까지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속출하며 일본 전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우수한 품질을 앞세워 높은 가격을 유지해온 일본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낮추며 자존심을 구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급이 제한된 일본 배터리 업계에 의존하기보다는 확장 일로에 있는 한국 배터리 업체를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인해 소재 기술 격차가 급속도로 좁혀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서 발등에 볼이 떨어져 버린 일본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다금이 K배터리 시장의 문을 직접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분리막 업체 아사히 카세이가 생산량을 키우고 출고가를 대폭 낮췄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는 지난해 9월 중국의 상해인첩과 분리막 합작사를 건립하는 등 생산량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N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가를 낮춰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실리콘 제작업체 시네츠와 공업 역시 최근 생산량을 2배 가까이 키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유사한 길을 덕하는 일본 소재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현재 이들이 노리고 있는 주요 고객사들은 글로벌 배터리 업계 2위를 다투고 있는 한국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K배터리 3사를 비롯해 중국 캐틀과 바이디 등 배터리 회사들에게 소재 납품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그동안 한국과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양극 재형 극재 분리막전 해질 등 4대 핵심 소재와 제품의 성능을 위한 필수적인 소재들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아 왔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 소재는 품질을 담보할 수는 있었지만 항상 높은 가격이 단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었죠. 결국 일본 배터리 소재 업체의 안정적인 품질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배터리가 전기차 원가의 무려 40%를 차지해버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회사들은 일본산 소재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일본이 자국 산업의 자부심을 강조하며 높은 소재 가격을 고수하는 사이 한국과 중국 배터리 기업들에서 극적인 반전의 움직임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선 LG화학, SKI 테크놀로지, 포스코 케미칼의 코프로 등이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단기간 내 일본과 비견될 만한 우수한 품질의 글로벌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었죠. 실제로 이들 소재 업체들의 기술력이 최근 들어 더욱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기업들과의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졌다는 평가가 업계 전반에 걸쳐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우리 배터리 업계와 완성차 업체의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은 물론이고 굳이 비싼 값의 일본 소재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의 흐름에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높은 소재 가격을 고수해왔던 일본 소재 기업들은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리튬이온 동주국이라 불리던 일본 배터리 회사들이 고품질 배터리 소재 분야에선 한국에게 따라잡혀버리고 저품질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는 중국에 치여 전혀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한중일 3국의 점유율이 95% 이상에 답했을 정도였지만 최근에 와선 점차 한중 기업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 의존이 압도적인 중국을 제외한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갔지만 일본은 시장 평균에 한참을 못 미치거나 오히려 역성장을 해버린 기업들이 대거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에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가전이 튀기기기 중심의 소형전지 시장이 중심이던 과거 국내 배터리업계의 일본 의존도는 다이 절대적이었다. 전기차 중심의 중대형 2차 전지 배터리 시대로 진입하면서 한국이 수익 개선을 위해 소재 자립화를 추진해버리자 이를 견제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의 소재를 납품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상황에서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 게다가 이처럼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서 금속도로 존재감이 얻어지고 있는 일본이 오직 살아남기 위해 중국과 협력까지 해버리며 공금가를 대폭 낮추고는 있지만 이런 굴욕적인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일본 소재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와 일본 전역을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가격이 아무리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미 반도체 소재로 경제보복이라는 장난질을 쳤던 일본의 전례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가 큰 일본과의 거래에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업계 관계자 역시 이와 같은 이유를 들며 일본의 소재 가격이 낮아져도 현재 우리 기업들 중 일본 의존도를 높이길 희망하는 기업들은 전무할 것. 이처럼 금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우리 기업들과 달리 과거 찬란했던 영광과 구시대적 아날로그 정신에 갇혀 일본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급격한 쇠퇴를 겪고 있는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참으로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외국의 소재 수출 금지에 한번 당했는데 다시는 외국의 소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외국의 소재 수입이 없이도 산업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중국 물건은 품질과 가격이 나쁘지 않아도 되도록 안 쓰는 게 낫다.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큰 나라들이지. 중국과 일본 부품은 절대로 사절하여야 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그러다가 일본 정부가 또 공급 못하게 하면 어쩌려고 일본과 선을 잡으려는 걸까? 일본 기업에서 물건 사주면 일본에 자동차 탈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서로 윈윈 전략이 아닌 아쉬울 때만 고개 숙이는 나라랑 같이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LG, 삼성, SDI 배터리 화재는 일본 분리막 회사의 성능 저하가 원인인데 한국 분리막슨 SKU는 불난 적 없음. 대만이 방사능 생선을 수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뒤이어 이참에 한국에도 수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다뤄주세요. 소부장 공급망에서 일본 부품은 배제하고 가자.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틈만 나면 우리나라를 칠 계획만 하고 아예 우리나라에 보복할 거리를 연구하는 관련 부처까지 만든 저런 나라에 또다시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일본은 뒤통수 치기 전문. 수천 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 여기지 않는 게 좋다. 민수용 자동차는 전기 모터로 간다지만 탱크, 장갑차, 전투함, 항공모함, 전투기, 수송기, 미사일, 헬리콥터는 가솔린, 디젤, 로켓 엔진이라는 전쟁 시에는 발전소 돌려가며 전기발전 송전 배전 못하죠.